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발리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발리 한 달 동안 여행을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발리 한 달 여행을 총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여행 코스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 한 달 동안 얼마를 썼는지 경비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얼마 썼는지. 자, 저희는 발리를 총 한 달 정도 여행을 했는데요.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해서 총 30일을 딱 여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그치? 그치, 우리가 4년 전에 여행했을 때는 4월이었는데 그땐 비가 막 오고 해서 습하고 더웠거든. 맞아. 그때는 우기랑 건기의 사이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6월에 5, 6월에 여행했는데 와 이게 그러니까 건기여서 그런지 이게 맞아. 습하지도 않아가지고 선선해가지고 되게 여행이 진짜 좋았어. 근데 맞아요. 그래서 발리가 6월에서 9월까지는 건기라고 하는데, 다른 때도 물론 좋긴 좋지만은 이 건기 시즌에 가면은 정말 아주 쾌적하고 즐겁게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총 발리에 5군데를 여행을 했는데요. 코스를 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 갔었지? 우리가 스미냑과 짱구 지역을 한번 갔고, 그치? 그 다음에 짐바란이랑 놀루아트 쪽 그치. 거기 갔었고, 그 다음에 우붓, 길리, 사누르, 그래서 총 5군데. 네, 크게 말해서 이렇게 한 5군데 정도를 갔는데요. 우선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가 도착했었던 스미냑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냑은 사실 예전부터 유명했죠. 발리의 청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네, 그만큼 아주 세련되고 또 고급 쇼핑몰이나 고급 호텔 체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그만큼 대신에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서 저희도 뭐 굳이 오래 있지는 않고 며칠 있다가 나오기는 했는데, 스미냑은 비치클럽이 굉장히 유명해요. 정말 유명한 비치클럽이 스미냑부터 해서 짱구까지 이렇게 쫙 몰려 있거든요. 바닷가가 아주 그냥 다 비치클럽일 만큼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저희도 총 한 5군데 정도를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는 어디가 제일 좋았어? 나는 그래도 가본 곳 중에서는 포테이토 헤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포테이토 헤드는 그 발리 비치클럽의 아주 조상격 원조격인 곳이긴 한데, 그래서 요즘은 조금 옛날보다 분위기가 많이 갔다, 한물 갔다는 얘기도 많이 듣긴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갔을 때 정말 일몰도 너무 아름답고 사실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도 명불허전 포테이토 헤드가 가장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포테이토 헤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치, 제일 그리고 사실 비치클럽에 한번 가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데이베드 한번 잡으려면 인당 한 7,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장기 여행자는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낄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특히나 핀즈 같은 경우는 저녁 8시가 넘어가면은 사실 미니멈 차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미니멈 차지가 없이도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밤의 핫한 분위기를 느끼실 분들은 저녁 8시 이후에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피아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피아워에 가면은 맥주나 칵테일이 1+1으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시면 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대신 저녁에 가면 물이 좀 흐리니까 물 출연 안 들어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일단 핫하니까. 분위기 최고지. 네, 그 또 비치클럽의 핫한 분위기를 느끼실 분들은 밤에 가셔서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이 최고야. 네, 그리고 또 스미냑의 이제 숙소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숙소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데 있었어? 난 당연히 거기 스미냑 하면은 우말라스. 아, 그쵸. 저희가 영상에서도 한번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 되게 반응이 괜찮았었는데, 저희가 갔던 숙소들 중에서 좀 추천드릴 때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격이 한 7, 8만 원 정도의 가성비 숙소이긴 한데요. 정말 발리 감성이 푸릇푸릇하게 느껴지는 예쁜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발리스러운 감성이 느껴지는 숙소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7, 8만 원대의 가성비 숙소인 여기 우말라스 숙소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또 맛집, 맛집을 한번 보자. 맛집은 어디가 떠오르지? 뭐 스미냑 맛집 하면 당연히 켄지라면. 거기가 진짜 그치. 한식을 먹고 싶은데 한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기에 라멘과 돈부리 같은 걸 먹으면은 너무 맛있었어. 난 맛있었어. 솔직히. 그리고 거기에 아이스크림, 코코넛 아이스크림 후식을 맞아. 그것도 맛있었다. 맞아. 그게 너무 맛있었어. 진짜. 맞아요. 여기 진짜 한식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서 라멘이라도 드시고 나면은 속에 느끼한 게 싹 가라앉을 정도로 여기에 라멘이랑 돈부리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쇼핑도 해야지, 그치? 스미냑의 쇼핑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비춥니다. 네, 여기 쇼핑몰이 뭐 여러 군데가 있긴 있어요. 스미냑 스퀘어나 스미냑 빌리지 같은 뭐 시장도 있고 한데, 사실 여기는 좀 가격대가 살짝 좀 높은 편이긴 해서 여러분들 굳이 스미냑에서 쇼핑하시기보다는 우붓
우붓에 가서 쇼핑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쇼핑은 우붓을 좀 더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스미냑은 말씀을 다 드렸고 음. 그러면 다음에 진바란과 남부 쪽 울루와트 쪽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진바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야, 자기는? 뭐 당연히 우리는 진바란을 아야나 리조트 때문에 갔지. 그쵸. 네, 사실 아야나 리조트는 신혼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5성급 숙소라서 사실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장기 여행자들이 갈 때는 정말 몇 번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때 남편 생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큰맘 먹고 한번 플렉스 해보자 하면서 간 숙소이긴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좋은 곳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수영장이 11개 있었는데 맞아, 거기서 맞아, 맞아. 수영하면은 와, 난 수영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치. 여기서 수영 저기서 수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난 너무 그치. 좋았어. 진짜 만족 100, 200% 최고였어. 네, 여기 숙소가 사실 굉장히 부지도 넓고 큰데다가 그냥 아야나 호텔만 있는 게 아니라 아야나 호텔, 림바 그리고 세가라 이 세 가지가 다 거의 하나의 호텔처럼 같이 그 부대 시설과 수영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호텔에 있는 모든 부대 시설을 함께 이용하면서 또 그리고 유명한 프라이빗 비치도 있어요. 후보 비치라고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절벽을 내려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작은 프라이빗 비치, 후보 비치도 구경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밤에는 굉장히 발리에서 유명한 또 락바가 정말 유명해요. 이게 아야나 호텔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 락바에서 아름다운 일몰도 보면서 또 칵테일을 마시면서 이렇게 분위기에 촥 취하면은 진짜 발리에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아야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원래 락바를 그냥 예약을 해서 가시는 분들은 미니멈 차지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주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아야나 숙소에 머무시는 분들은 미니멈 차지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가볍게 맥주 한 잔이나 칵테일 한 잔만 하셔도 비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팁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야나 리조트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 맞아. 너무 기분 좋아. 그치? 너무너무 친절해가지고 그 자체로도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진짜 다시 한번 꼭 가고 싶긴 해. 그치. 뭐가 되든 꼭 다시 갑시다. 알았어. 나중에 뭔가 또 좋은 일 생기면은 한번 아야나 한번 또 가는 걸로 하자. 이게 발리를 다시 와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야나 때문이야? 이제 진바랑 갔으니까 남부 쪽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남부는 보통 투어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하루 투어를 잡고 여기저기 막 둘러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희는 그랩으로 해서 몇 가지 목적지만 콕콕 찍어서 다녀왔었습니다. 그 중에 남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가 떠올라? 뭐 남부는 제일 유명한 건 울루와트. 그치. 울루와트가 제일 유명한데 거기서 보는 그 엄청난 장엄한 파도를 쫙 보면은 진짜 그치. 말 그대로 그치. 장관이고 예술입니다. 그치.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영화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빠당빠당 비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서퍼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슬루반 비치라고 또 있어요. 그쪽도 굉장히 유명한데 저희는 슬루반 비치에 가가지고 거기 서퍼들 이제 서핑하는 모습도 보고 또 파도도 보고 구경하다가 또 바로 그 옆에 있는 싱글핀이라는 비치클럽에 갔습니다. 싱글핀 비치클럽도 저희가 이번에 2번째 가보는 건데 와 진짜 남부에서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도 정말 좋았어. 가면은 진짜 일몰이 일단 정말 예술이고요. 정말 그 탁 트인 인피니티 풀에서 그 파도가 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그 기억은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번째 갔는데도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부 가시는 분들은 싱글핀 비치클럽도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슬루반 비치 갔다가 싱글핀 가는 요 2가지 묶어서 가는 코스를 남부의 코스로 정말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싱글핀이 미니멈 차지가 없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간단하게 음료만 먹어도 되고 그리고 씻을 때도 있어 거기. 맞아. 그리고 수영하고 나서 가볍게 샤워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미니멈 차지 없이 가볍게 맥주 한잔 하시고 수영하다가 이제 샤워하고 나오셔서 이제 숙소로 가시면 최고의 코스로 또 추천드립니다. 싱글핀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았어. 자, 이제 그러면 우붓으로 가야지. 오분. 자, 이제 우붓은 발리하면 솔직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다들 아마 우붓이 아닐까 싶어요. 그치. 가장 발리스러운 곳. 정글 그 막 푸릇푸릇하면서 그 파란 논 뷰가 펼쳐져 있는 곳, 그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붓인데요. 우붓으로 이동을 할 때는 보통 공항에서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미냑이나 꾸따 이제 뭐 짱구 쪽에서 이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게 이동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또 꽤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투어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은
저희는 래프팅이랑 그리고 이동을 동시에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투어를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도 여기 그 래프팅을 했었는데 사실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래프팅만 하는 게 아니라 픽업을 일단 스미냑에서 픽업을 받고 그 다음에 래프팅을 하고 내려주는 거를 우붓에다가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다 비용을 포함해가지고 래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래프팅을 한번 해보실 분들은 이렇게 픽업이랑 드랍오프를 다르게 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했던 게 이제 래프팅 뜨라워가자 래프팅인데 그 래프팅 끝자락에서 물에서 확 떨어지는 게 있는데 와 맞아. 와 그때 진짜 무서웠는데 그치? 그것 때문에 거의 간 거죠. 물살도 되게 와일드하고 맞아. 다이나믹해 너무 네. 좋았어. 그리고 여기가 진짜 한국에서 하는 래프팅이랑은 다른 게요. 스릴이 진짜 일단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경치가 진짜 그 정글 안에서 래프팅을 하는 느낌이라서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래프팅 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훨씬 더 만족한 래프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래프팅도 추천드릴게요. 난 좋은 것 같은 거. 이번에는 그럼 우붓 숙소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붓 숙소를 잡으실 때는 신혼여행으로 오신 분들은 아주 프라이빗한 분위기에서 정글 깊숙한 곳에 있는 카연 정글 리조트 같은 곳에서 아예 제대로 호캉스를 즐기시는 것도 방법이고, 나는 여기저기 우붓을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저기 많이 다닐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붓 왕궁 근처에 있는 그 중심가 쪽에 숙소를 이렇게 딱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붓이 교통이 썩 좋지가 않아요. 무조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멀리 깊숙한 곳에 숙소를 잡으시기보다는 중심가 쪽에서 숙소를 잡고 이동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비용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붓은 숙소들이 이렇게 체인 호텔 같이 큰 곳이 많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숙소들이 좀 규모가 작은 홈스테이나 인이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방이 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붓에서 숙소를 잡으실 때는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붓은 사실 또 조식을 포함해서도 2, 3만 원대에도 괜찮은 숙소들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왜 여기가 이렇게 배낭여행자들의 성지, 디지털 노마드들의 성지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물가가 꽤 저렴한 편이라서 장기 여행하시는 분들은 우붓에 오랫동안 한 달 살기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붓에도 할 거리가 엄청 많지. 그치? 너무 많아. 우붓에는 정말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뭐 나는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요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몸에 지금 요가를 합니다. 네. 사실 요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 영화 때문에 대부분 이제 발리에서 요가를 하는 그런 로망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로망이 좀 있어서 발리에 와서 요가를 했는데 매번 발리 와서 요가 할 때마다 저보다 남편이 더 좋아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좋아하는데 진짜. 네, 은근히 남자들도 요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꼭 데려가세요. 남편이나 남자친구들 꼭 데려가셔가지고 같이 요가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예전에는 우붓의 요가라고 하면 이제 유명한 데가 요가반 아니면 레디언틀리 요가 이런 데서 보통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새로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던 알케미 요가라는 곳에서 요가를 해봤었는데 여기가 아주 분위기가 푸릇푸릇한 게 요가 받는 그 분위기에 이미 너무너무 젖어들어서 저는 여기서 요가하는 거 솔직히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어땠어? 여기 근데 요가 스튜디오가 나뭇잎을 형상해가지고 이렇게 딱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런 도명태여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 되게 뭔가 힐링받는 느낌이야. 맞아요. 여기가 좋았어. 마치 그 모양이 거북이 등딱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요가를 받으니까 저는 이 요가원 자체가 일단 너무너무 힐링이라서 한번 이번에 우붓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요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우붓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치 이걸 빼놓으면 안 되죠. 이걸 빼놓으면 안 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의 인생 마사지. 인생 마사지. 카르사 스파. 네, 남편이 여기 갈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여기 카르사 스파라고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기가 많은 곳이라 가지고 저도 한 3주에서 한 달 전 정도에 예약을 하긴 했는데 여기 가실 분들은 일단 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일단 예약하실 때 보면은 인도어 룸이 있고 아웃도어 룸이 있는데 가능하면 아웃도어 룸에서 받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밖에서 일단 받으면은 뭔가 새소리와 물소리와 이런 것들이 막 푸르푸르 막 이렇게 들리면서 이런 곳에서 마사지를 받으면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사지 받는 분위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마사지의 그 압이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니까 진짜 좀 사바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땠어? 나는 내 근육을 뗐다 붙이는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만족했지. 최고였어 진짜. 그쵸? 남편은 여기 올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는데 저는 뭐 마사지 자체는 모르겠어요. 제가 받았던 마사지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조금 마사지보다는 그냥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한 번쯤은 마사지를 받아보시는 것도 일단 추천드립니다. 난 결론은 추천. 그치. 그리고 여기서 마사지 받는 것도 좋지만은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게 마사지 다 받고 나오셔서 옆에 정말 라이스 뷰 밑에 푸릇푸릇한 논 보면서 쉴 수 있는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페에서 망고 주스나 아보카도 주스 시원하게 한잔 하시면서 몸에 디톡스도 하시고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짬뽀한 리치 워크라고 해서 되게 아름다운 논길을 걸어오는 트레킹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우브 시내로 돌아오시면 되는데 이 길이 내리막길이라서 걸어오는 길도 굉장히 편하고 또 이렇게 미엇미엇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쯤 오면은 일몰도 볼 수 있으면서 너무너무 경치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스파 받고 돌아오실 때는 이렇게 짬뽀한 트레킹 하시면서 돌아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트레킹 길이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 스윗 오렌지 워크라고 수박 주 마니스 요런 길이 있어. 맞아. 그리고 카쟁 라이스 필드 이렇게 총 길이 서너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길들을 걸어오면서 트레킹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게 해가 지고 나서 가면 안 돼. 와 진짜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고 너무 무서워. 맞아요. 저희가 일몰 본다고 일몰 다 보고 나서 캄캄할 때 한번 돌아온 적이 있는데 와 진짜 거기 불빛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별은 많이 보긴 했지만 둘이서 좀 쫄보라가지고 어두운 데서 걸어온다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적당히 어두워질 때쯤에 빨리 우브 시내로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같이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우브 오시면 또 요즘 빠지지 않는 코스가 하나 있죠. 이거 가야지. 그치. 사실 저희가 여기를 4년 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 못 알아봤었어요. 같은 데인지 정말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나올 때쯤 여기 예전에 4년 전에 왔던 곳이네? 했던 맞아.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크레타야 오붓이라는 곳으로 남편은 여기를 우붓의 에버랜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치 다 있어 여기는 진짜. 맞아. 여기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여기 가면은 뜨갈랄랑 논 뷰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윙도 발리 스윙 유명하잖아요. 스윙도 한 5-6개가 있고 또 여기선 드레스도 다 빌려주기 때문에 아마 인생샷 건지기도 굉장히 좋고요. 인피니티 풀도 진짜 예술이에요. 이렇게 논 모양을 형상화하는 정말 그 굽이치는 곡선으로 만들어진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만 봐도 정말 너무너무 힐링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는 또 루아 커피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양 고양이나 아니면 루아 커피도 구경하실 수 있는 카페도 있어가지고 발리 오셔서 시간 별로 없으신 분들은 우붓 오셔서 여기 한 군데만 가셔도 정말 이것저것 제대로 다 구경하고 가실 수 있을 만큼 정말 여기 크레타야 우붓은 진짜 강추하는 곳입니다. 우붓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다 모아놨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다른 비치클럽처럼 미니멈 차지가 높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입장료 인당 5만 루피아만 있으면 5만 루피아면 얼마야? 4,300원 정도만 내면은 여기 있는 이 모든 거를 즐길 수가 있어요. 물론 스윙이라든지 이런 건 추가 비용을 내야 되긴 하지만은 진짜 가성비로 즐기기는 최고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붓의 크레타야 우붓 또는 알라스 하룸도 다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번쯤은 가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붓의 음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붓에서 보통 아침에 조식으로 나시고랭이랑 미고랭 그치 엄청 많이 먹지 나시고랭 미고랭 그 정해진 식사 이렇게 주어진 것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나 점심 때는 이제 나시짬뿌로 그걸 이제 시켜서 먹고 했었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었어. 되게 맛있었는데 맛 없는 게 있어 도대체? 모르겠어. 다 맛있었어 솔직히. 음식 다 맛있었어. 근데 이제 우붓에서 제일 맛있던 거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야 자기는? 난 솔직히 짬뽕. 그치 짬뽕 좋지. 난 솔직히 우붓에서 짬뽕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때 첫입은 잊을 수가 없어. 맞아. 저희가 현지식도 여러 군데서 많이 먹기는 했지만은 사실 우붓에서는 사투 망콕이라는 곳에서 먹은 짬뽕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저희가 한식이 정말 먹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가성비도 굉장히 좋았고 왜 외국에서 한식 먹으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진짜 외국에서 그 정도 짬뽕 맛을 내는 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맛있었는데 클라우드 9이라는 데 갔었잖아. 거기도 맞아. 거기는 다 맛있었어.
네, 거기 클라우드9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한식집인데 제육볶음도 맛있었고 또 김치찌개도 아주 달큰하니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서 혹시 발리 여행 오래 하시면서 이제 한식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군데 가시면은 진짜 한식에 대한 그리움을 굉장히 많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강추. 그래, 우붓은 저 좋았던 것 같아 진짜. 짬뽕 잊을 수가 없네. 진짜 그 짬뽕집은 한국에서 차려도 아마 잘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맛있는 곳으로 이제 기억이 남네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길리티로 갑니다. 길리는 말모 말해 뭐예요 진짜. 그냥 저희가 100마디 여기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영상 하나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길리가 어떤 곳인지 느끼기에 좋다고 하실 만큼 진짜 길리는 저희의 최애 인도네시아 여행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치? 자, 일단 길리는 어디 있냐면요. 일단 발리 섬은 여기 있고 길리는 이쪽 끝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려면 무조건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우붓에서 빠당바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사실 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제 보통 인당 왕복으로 배를 타면은 인당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여기저기 발품을 털어서 알아보려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싼 에카자야 배는 차마 타지 않고 저희는 현지인들이 주로 많이 탄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오스티나라는 배를 탔었거든요. 이게 가격이 조금 몇만 원 더 저렴하긴 했던 것 같아요. 돈 아끼려고 타긴 했는데 근데 이게 오스티나가 근데 그날 모르겠어. 그날 생각보다 파도가 좀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맞아. 멀미를 엄청 심하했거든. 거의 뭐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서 오스틴을 뭐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저희 탔었고 그걸 추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는 거.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겠더라고요. 네, 만약에 오스티나 배를 타시게 되면은 그래도 혹시 파도가 많이 칠지 모르니까 꼭 멀미약을 드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멀미. 그리고 비용이 굳이 상관없다. 나는 그냥 멀미 많이 하니까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큰데 에카자야를 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도 예전에 에카자야 탔을 때는 멀미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스티나 탄 날이 유독 파도가 많이 친 건지 아무튼 멀미 때문에 둘 다 호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배에 대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요. 길리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발리 섬으로 들어갈 때 배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배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막 이제 티켓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길리 배 티켓을 끊게 되면은 배 티켓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왕복 픽업을 할 수 있는 그 차량 티켓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살짝 높기는 한데 이 버스 티켓을 막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발리 섬에 도착하면 버스 티켓 달라고. 근데 절대 그분들한테 티켓을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그 티켓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티켓이 뺏겨버려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택시를 탈 수밖에 없게끔 강제로 데리고 가요. 이 버스 티켓은 원래 배를 탔던 그 사무실에 가셔서 버스 티켓을 주셔야지 탈 수가 있고 만약에 아까 그 사기꾼들한테 티켓을 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택시를 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택시비가 그 버스비 한 2배, 3배 정도 되는 가격에 부르는데 그렇게 바가지를 씌울 수 있어요.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돈을 이제 맞아요. 눈탱이 맞는 거지. 네, 그래서 절대 이 버스 티켓은 거기 있는 사기꾼들한테 주지 마시고 꼭 사무실로 가셔서 차량을 탈 수 있도록 이제 티켓을 주는 게 맞으니까 절대 요거는 속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길리 숙소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사실 길리 섬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숙소 잡는데 어려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길리가 차가 없습니다. 네,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걷거나 아니면은 뭐 짐이 많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마차를 타야 되고 뭐 다른 이동 수단이 없어요. 해봤자 이제 자전거 이 정도가 전부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숙소 위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저희도 예전에 길리에 왔을 때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일단은 숙소를 잡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항구 바로 앞에 숙소를 잡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지 처음에 도착했을 때 무거운 짐을 들고 가기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그래서 일단 숙소는 무조건 항구 근처에 잡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는 신혼여행이다, 좀 더 조용한 곳에서 프라이빗하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북쪽, 조용한 북쪽에 있는 뭐 쿠노빌라나 이런 곳에서 호캉스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나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 그냥 석양 보면서 조용히 휴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길리 서쪽에 있는 숙소들도 굉장히 일몰이 아름다워서 그쪽에 숙소를 잡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일단 처음에는 항구 바로 앞에
숙소를 잡아서 이틀 동안 여기서 즐겁게 이제 나이트 라이프를 즐겼죠. 여기가 가장 시끌시끌한 음악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핫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틀 동안은 재밌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이제 좀 조용한 곳에서 쉬면서 일몰을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서쪽 숙소를 그 다음엔 잡았어요. 근데 짐을 들고 거기까지 이동하기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항구에서 머물렀던 그 숙소에다가 며칠간만 맡겨놓고 그 다음에 아주 짐을 작게만 싸서 백팩에다 메고 자전거를 타고 서쪽 숙소로 갔었어요. 근데 서쪽 숙소가 일몰이 좋기 때문에 일몰을 보고 만약에 저녁에 다시 뭐 항구 쪽 숙소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해가 져서 깜깜해서 사실 돌아오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자전거 타고 오려면 올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캄캄할 때 가보니까 좀 길도 안 좋고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예 서쪽에서 마음 편히 일몰을 보자 하면서 서쪽 숙소를 잡았던 기억이 나고 또 서쪽 숙소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에스톤 비치 선셋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서 이제 머물면서 저희가 며칠을 보냈는데 이 숙소는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또 저희의 인생 숙소로 기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먹었던 그 조식도 너무 맛있어. 근데 조식도 맞아. 그 바닷가 바로 앞에서 먹으니까 너무 환상적인 거야. 맞아. 그게 너무 좋았지. 그거 좋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야외 영화관에서 밤에 맞아. 영화 보는데 그게 또 엄청 로맨틱해요. 이게 네. 또 너무 좋더라고. 네, 그 바닷가에서 영화를 보는 그 느낌이란 꼭 가보신 분들은 무조건 해보시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길리하면 가장 유명한 게 또 뭐가 있지? 유식당? 아니 유식당이 언제쯤 유식당인데 너무 좋아가? 길리하면 사실 거북이죠, 거북이. 그치. 네, 길리에 거북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사실 길리하면 거북이로 유명한데요. 길리에서 이렇게 거북이 보려고 사실 투어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굳이 투어가 필요 없이 셀프로 직접 했었습니다. 네, 굳이 비싼 돈 주고 이렇게 투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어차피 스노클링 장비나 이런 거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다 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굳이 투어 필요 없이 직접 둘이서 날씨 좋은 날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거북이 보는 꿀팁이 뭐냐면은 일단 흐린 날을 하면은 흐리거나 파도 많이 치면은 못 하고 바람 많이 불면 하면 안 되고 날씨 맑은 날 물 잔잔할 때 그치, 그때 그치, 아침에 바닷가 나갔을 때 그 밑에 풀이 많은데 그런 데 가면 보통 많이 있어. 맞아요. 딱 아침에 날씨 보고 좋다 싶으면은 무조건 스노클 장비 딱 챙겨서 그날 나가시면은 웬만하면은 거북이를 매일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멀리 안 나가도 돼. 네. 이 정도 되는 높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맞아요. 있어. 그래서 막 한국에서 오시기 전부터 막 투어 엄청 알아보고 미리 예약하고 이렇게 비싼 비용에 많이 하시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 그냥 스노클링 장비만 있으면은 바로 물에 들어가서 거북이를 보실 수 있으니까 길리 오시면 거북이 진짜 실컷 보시고 가세요. 너무 좋았어. 맞아, 너무 좋았어, 그치? 너무 귀여워. 맞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또 길리의 물가도 살짝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길리가 사실 발리보다도 훨씬 조그만 작은 섬이다 보니까 물가가 사실 좀 비싸기는 해요. 마트를 가도 뭐 일반 과자나 컵라면, 음료수 이런 것들이 우붓보다 가격이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될 정도로 물가는 사실 좀 비싼 편이긴 하고 그리고 음식점도 사실 맛집이 막 엄청 많거나 하진 않아요. 뭐 엄청 추천드릴 만한 곳이 많진 않지만 그나마 좀 기억에 남는 곳은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와롱수미 사태. 여기가 맛있었어. 사실 맞아. 여기가 가게 이름이 사태인 만큼 사태로 유명한 곳이긴 한데 한국인들한테는 뭘로 유명한 곳이냐면은 갈비탕 만나는 박소라는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로컬 식당이어서 가격이 싼 건 좋은데 그치. 이게 야외에서 먹어야 되다 보니까 위생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맞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그걸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숙소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숙소에서 먹는 게 맞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 굳이 야외에서 막 약간 파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야외에서 드시지 말고 그냥 포장해서 숙소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고 드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아쉽지만 발리의 마지막 여행지 사누루를 얘기해 봅시다. 발리의 마지막 이제 여행지는 사누루이거든요. 사실 사누루가 요즘 다시 좀 뜨는 곳으로 유명하긴 한데 원래 뭘로 유명한 곳이냐면은 유럽이나 호주의 은퇴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으로 이제 유명하긴 하긴 해요. 저희도 은퇴자의 뭐 하나로서 한번 이번에 은퇴자들이 많이 간다는 사누루에 저희도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땠어? 가보니까 진짜로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많은 거야. 맞아요, 진짜 여기가 무슨 유럽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모아놓은 것처럼 진짜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끄러운 거 싫다, 좀
조용하고 그치. 평온한 분위기 좋아하시면은 여기 싸누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여기 바닷가 쪽에 숙소를 좀 잡으시면은 산책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또 여기가 오토바이라든지 차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게도 걸을 수 있고 또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유모차도 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뭐 이렇게 라이브 연주를 하는 레스토랑이라든지 바도 많고 분위기가 은은한 게 정말 저녁에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는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사실 분위기 깡패 정말 싸누르. 싸누르도 사실 정말 막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고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한 달 살기의 성지라고 할 만큼 여기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한 달 살기 하러 많이 오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숙소도 굉장히 가성비 넘치면서 그리고 가격대도 낮으면서 또 주방도 잘 갖춰져 있는 숙소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한 달 살기 하시기에도 굉장히 괜찮고 또 사실 마트 물가도 오히려 우붓보다도 훨씬 저렴할 만큼 한 달 살기 하면 부담 없이 한 달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여행지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싸누르에서 맛집으로 저녁에 우리 해산물 먹은 적 있었는데 맞아 거기 와 뭐 우리 음식 요리 4개에다가 밥 3개 막 먹고 해가지고 했는데 10,000원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메뉴를 진짜 서너 개 시켰는데도 둘이서 10,000원에 진짜 배 터지게 먹은 찐 가성비 로컬 진짜 해산물 맛집이었거든요. 그게 이름이 와룽 메가 싸누르라는 맞아. 집이었어. 네, 거기도 가성비 맛집으로서 여러분들 혹시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자, 그럼 이제 발리 코스는 모두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발리 한 달 살기 동안 과연 총 얼마를 썼을까? 맛있었을까? 한 달 살기 비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결론부터 먼저 한 달 동안 총 얼마를 썼냐 하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총 222만 5,874원을 썼습니다. 오, 이 정도면 많이 쓴 건가? 적게 쓴 건가? 적게 쓴 것 같은데. 자, 이 비용은 저희가 항공 비용은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대신에 저희가 여기서 외장하드가 망가져가지고 새로 샀었어요. 아마 이 비용이 거의 11만 원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외장하드를 산 비용을 빼면은 총 한 달에 거의 한 210만 원으로 한 달을 보낸 것 같긴 합니다. 그치? 그러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주로 돈을 많이 썼는지 항목별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숙박. 그치. 아무래도 한 달 살기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이 든 건 숙박비네요. 총 53.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총 숙박 비용이 118만 8천 원 정도를 썼고요. 주로 저희가 숙박은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숙소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저희는 가성비 여행자다 보니까 주로 2, 3만 원대 숙소를 많이 했고 중간중간에 가끔 좋은 숙소도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그래서 총 평균으로 보면은 하루에 39,600원 정도 숙소, 일평균 39,600원 정도의 숙소에 주로 머무른 것 같고요. 숙박비 다음으로 많이 쓴 거는 식비. 식비인 것 같습니다. 식비가 총 43만 8천 원 정도를 썼고요. 19.7%. 이 정도면 적게 쓴 거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안 사 먹는 것도 있고. 아, 그치. 그래서 많이 세이브 된 것도 있어.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 숙소를 많이 예약을 하다 보니까 일단 조식 비용은 아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비치클럽 같은 데도 사실 많이 다녀서 술값이 이거밖에 안 나왔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데이베드라든지 이렇게 하루 종일 먹고 즐기는 걸 이용을 하기보다는 가서 가볍게 뭐 맥주 한 잔이라든지 칵테일 한 잔 정도만 마셔가지고 그래도 비치클럽도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비용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4만 8천 원이면 진짜 식비는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다. 그치? 그리고 저희가 로컬 맛집을 많이 다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싼 집을 많이 다니기보다는 나시짬뿌르라든지 현지 로컬 분들이 많이 가시는 데를 이용을 했고 가끔 한 번씩 한식이나 이제 일식을 먹으면서 그 한식이 먹고 싶은 그리움을 좀 달래기는 했는데 식비는 이 정도면 진짜 적게 쓴 것 같긴 난 해. 솔직히 내가 나시짬뿌를 먹으려고 간 거기 때문에 그치. 나 이걸 먹고 싶었어. 네, 현지식인 너무 나시짬뿌르는 사실 진짜 비용이 얼마 안 해요. 거의 뭐 인당 2, 3천 원이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로컬 음식점을 찾아다니면 식비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쓴 부분이 교통이네요. 아무래도 길리를 저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비용이 많이 나왔고 또 우붓까지도 이제 이동을 하려면은 택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고 다 택시나 아니면은 고제, 그랩,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치. 교통 비용도 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이 총 20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자면은 고잭이나 그랩 택시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이용을 할 때 같은 목적지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개 어플을 다 켜놓고 고잭이 싼지 그랩이 싼지 보고 매번 더 싼 거를 타고 다녔더니 아무래도 비용을 조금 더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네, 많이 쇼핑. 했던 게 쇼핑. 아니 이게 쇼핑이 많이 쓴 게 아니야. 16만 원 정도를 썼는데 이 16만 원 중에서 11만 원이 외장하드 비용입니다. 그래. 저희가 외장하드가 망가져서 유튜브를 못 만들 뻔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외장하드를 우붓에서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내고 해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영상을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16만 원 쇼핑 중에서 외장하드를 빼면은 쇼핑은 거의 5만 원밖에 안 했다. 그치? 거의 쇼핑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세계여행이니까 딱히 기념품을 살 맞아요. 게 없었지. 다 저희가 샀으니까. 저희가 장기 여행자다 보니까 또 쇼핑을 많이 하면은 맞아. 그걸 또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쇼핑은 줄이고 뭐 거기서 원피스 한 벌 정도 사고 남편도 셔츠 한 벌 정도 사고 뭐 그 정도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기념품도 다 이렇게 찍어놨으니까 영상으로 간직하자. 그래, 마그넷도 다 사고 싶었는데 와가지고 찍어놨어.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쓴 부분이 이제 투어. 사실 보통 발리 가면은 투어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또 인스타그램 성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뭐 그런 투어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램프양 사원 또 바트루 화산 투어 뭐 아니면 누사페니다의 뭐 유명한 곳을 가는 거 뭐 이런 투어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사실 이 투어 비용들도 굉장히 비싸요.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뭐 이렇게 많이 들긴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인스타그램 스팟들을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는 조금 원하지 않아서 그냥 저희가 가고 싶은 곳만 이렇게 콕콕 찍어서 다녔더니 투어 비용은 조금 적게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치? 우리가 요가랑 그다음에 마사지랑 그다음에 래프팅. 래프팅. 그렇게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 하는 비용도 원데이 요가를 들었고 그리고 래프팅은 어차피 우붓으로 이동하면서 교통비를 절감할 겸 한 거라서 이것도 굉장히 가성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카르사 스파 마사지는 또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했으니까 사실 뭐 돈이 아깝지가 않을 정도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발리 한 달을 살려면 이제 비자가 필요해서 비자 비용이 한 9만 원 정도 나왔고 그 외에 유심 비용이랑 이런 것들 기타 비용 해서 총 한 10만 5천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은 222만 5천 원 정도가 들었고 그래서 일평균으로 보면은 총 30일 동안 7만 4천 한 200원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하루에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발리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짜 재밌게 실컷 재밌게 잘 놀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220만 원대 정도로 쓴 거면은 정말 재밌게 한 달을 잘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아껴서 재밌게 여행을 잘 하면서 앞으로도 잘 다닐 거고요. 자, 발리 이제 어땠어? 발리 총 정리하자면 이게 두 번째 가는 여행지여가지고 이게 좀 지겹지 않나? 근데 또 보면 싫지 않나 했는데 더 좋았어요. 진짜. 맞아요. 이번에 솔직히 이제 두 번째 여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곳들은 이제 다 가봤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천천히 즐기면서 여행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던 것 같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길리 같은 데는 진짜 이번에 정말 인생 여행지로 등극할 만큼 너무너무 잘 즐기고 온 것 같아서 저희도 영상 만들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정말 다시 또 가고 싶을 정도로 계속 너무너무 다시 발리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치?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발리는 가서 한 달 살기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한국에서 가는 그 항공권 비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막상 가면은 체류비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숙소비도 워낙 저렴하고 그래서 정말 발리는 한 달 살기 하기 정말 좋은 여행지인 것 같아서 저희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발리 가서 한 달 살기 한번 여행을 또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발리 한 달 살기 총정리해 드렸고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성스럽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리 한 달 여행하는 동안의 영상들은 다 올려져 있거든요. 거기 정말 아름다운 발리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니까 혹시 놓치신 거 있으면 다 찾아서 한 번씩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리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아부부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행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네, 다음 주는 말레이시아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